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라 이런 문자 아마 많이 받으셨겠죠? 이 금융당국이요. 스미싱 사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관련 이야기 권상희 시사평론가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금융당국이요. 소비 쿠폰 문자를 받았을 때 이건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게 있다고요. 일단 문자 받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URL이라고 하죠. 네네. 인터넷 주소가 있다면 이건 스미싱 사기 관련 문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만약에 받으셨다면 URL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안내 문자에 링크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기 의심하셔야 되고요. 정부와 은행, 카드사의 공식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 URL이 없습니다. 또 소비 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같이 이 과도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즉시 진행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과거 코로나19 시기에도 재난지원금 신청 때 이와 비슷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문자 계속 받으실 텐데 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저거 누르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이미 스미싱 문자에 링크를 눌렀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악성 앱이 설치됐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한 후에 악성 앱을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신 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의심스러운 문자 열지 않고요.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링크 클릭하지 않는 습관 기르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렇게 눌러서 뭐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그럼 금융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서에 연락을 하셔서 계좌 지급 정지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할 경우에는 추가 피해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해놨거든요. 금융당국에 안심 차단 서비스라든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이 두 가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은행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해두시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것이 안심 차단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요즘 많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대출을 받지 않았는데 대출 받았습니다. 이런 문자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신규 계좌 개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명의 도용 차단 방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게 내 휴대전화가 개통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 차단할 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권상희 평론가가 얘기한 걸 시청자 여러분 꼼꼼히 좀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소비 쿠폰 문자가 스미싱 문자인지 아닌지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고 주의해야 될 게 이 문자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이 카카오톡 채널에 보너라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스미싱 확인 서비스에서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10분 이내에 주의, 정상, 악성 여부 판단이 됩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 의심 문자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 스팸 신고 기능이거나 아니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시거나 또 이 과정에서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다 할 경우엔 국번 없이 118 이곳이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네. 이곳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 문자만 주의해서 될 게 아닙니다.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짜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정보를 탈취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 주의 깊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포털에서 소비 쿠폰 신청이라든지 예. 사용법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이제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나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 소비 쿠폰 추가 지급 또 확인 등을 명목으로 해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있는데 이럴 경우 거의 뭐 100%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권상희 평론가가 주의해야 될 것들 쫙 지금 설명해 올렸는데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이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또 이 고령자
장애인들께서 이제 소비 쿠폰을 어떻게 받는지, 좀 다른 서비스는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이 지금 신청 기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실 수가 있고요. 예.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 같은 경우 21일의 경우는 1과 6인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고요. 예. 5와 0일 경우에는 금요일이죠. 25일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비 쿠폰, 이 신청 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또 지역사랑 상품권 등 원하는 방식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받을 분들 같은 경우는 사용 중인 카드 앱과 또 콜센터,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화폐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종이 형태로 받거나 아니면 선불카드형으로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고령이시거나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직접 거동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바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라는 오, 건데요. 예. 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28일부터 9월 12일까지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찾아가는 신청의 경우 읍면동 이 해당되는 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네.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준비 완료 통보 후에 읍면동에서 재방문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가구원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